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었어? 저녁에 오늘 어땠어? 그게 전부였던 건 아닌가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하는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삭혀버립니다. 1년, 10년, 20년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깨달아 보면 함께 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그 말이 아직도 가슴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말을 못하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움. 상대방이 이상하게 볼까봐,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둘째는 습관. 말 안 해도 됐으니까, 말 안 해도 살아왔으니까, 말 안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40년이 지나도 말 한마디 못하는 부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김성호. 올해 67. 겉으로 보면 별거 없어 보이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흰 머리카락에 조금 구부정한 어깨, 오래 쓴 운동화, 하루하루 조용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이 사람의 가슴 안에는 4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아주 조용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하지만 그는 평생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 한마디가 40년 결혼 생활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그 비밀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김성호.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32평. 1990년대에 분양받아서 30년 넘게 산 집입니다. 벽지는 조금 누래졌고 부엌 타일에는 금이 가 있고 현관 신발장 문짝 하나는 경첩이 빠져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고치려고 했는데 자꾸 미루다 보니 그냥 오래됐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이 집에서 먹고 싸우고 화해했습니다. 이 집에서 늙어가는 중입니다. 성호는 작년 3월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3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제조업체의 말단 영업직으로 시작해서 중견 회사의 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대단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한 길만 걸어온 삶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고 명절에도 완전히 쉬지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은 압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걸 정당화했는지. 퇴직 마지막 날 회식이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케이크를 사왔고 부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장님 없으면 우리 팀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호는 웃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일부러 크게 웃었습니다. 야, 울지 마라. 내가 간다고 회사 망하냐. 다들 웃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성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33년 동안 회사라는 곳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김 부장이라고 불리면 어깨가 펴졌고 우리 팀이라는 말을 할 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이 부장님, 그 이야기 또 해주세요.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그냥 은퇴한 아저씨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노인. 퇴직 후 처음 한 달은 그래도 좋았습니다. 7시에 맞춰 놓던 알람을 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몇 시인지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늦잠을 자도 됐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33년 동안 이게 피는지도 몰랐네. 낮에는 TV를 봤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다큐멘터리를 실컷 봤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로 접어들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너무 컸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나갔고 집 안에는 성우와 아내 그리고 친목만 남아 있었습니다. TV를 틀어도 혼자 보는 TV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공원을 걸어도 혼자 걷는 공원은 심심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은퇴만 하면 뭘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시간이 오니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 이름은 박영숙. 올해 65입니다. 성우보다 2살 어리고 평생 살림을 해온 사람입니다. 영숙은 나름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집을 쓸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오전에는 시장을 보거나 동네 절에 들렀습니다. 오후에는 이웃집 할머니들과 복지관 모임에 나가거나 집에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저녁은 성우가 돌아오기 전에 준비했고 자기 전에는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루틴이 30년 넘게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느닷없이 성우가 끼어든 겁니다. 처음 며칠은 영숙도 좋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밥 차려주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영숙의 루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가려고 나서는데 성우가 나도 같이 가도 돼? 합니다. 같이 갔더니 성우가 이것저것 만져보고 이거 사면 뭐해? 하고 묻습니다. 느리게 걷습니다. 영숙은 평소에 30분이면 끝낼 장을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절에 가려고 나서는데 성우가 거실에서 어딜까? 합니다. 절에요. 언제 와? 1~2시간 있다가요. 그래. 왠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복지관 모임에 가면 남편이 요즘 집에 있어서 힘들지 않아요? 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양말을 아무 때나 벗어두었습니다. 매번 소파 앞에, 매번 화장실 앞에 리모컨을 쥐고 채널을 수시로 돌렸습니다. 영숙이 보던 드라마를 성우가 뉴스로 바꿔버렸습니다. 냉장고를 자주 열었습니다. 뭔가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여보 뭐 없어? 합니다. 그리고 뭔가 할 게 없어서인지 아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여보 뭐해? 밥은 언제 먹어? 오늘 반찬 뭐야? 이따 어디 나가? 저녁에 뭐 할 거야?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우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큰 목소리로 말하고 성우는 리모컨 소리 볼륨을 자꾸 올렸습니다. 귀가 조금 어두워진 탓이었습니다. 영숙이 청소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잠깐 발 들어봐요. 성우가 발을 들면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거기 왜 청소해? 어제도 했잖아.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성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발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날 점심, 성우가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다 반찬통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성우가 당황해서 서 있는데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가져와서 닦았습니다. 그 침묵이 성우에게는 더 무거웠습니다. 미안해.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 잠자리에 누워서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회사 다닐 때는 부하 직원 수십 명을 이끌었습니다. 회의를 이끌고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이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집에서 아내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당연한 건지 그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 빛이 스며들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집에 내 자리가 없구나.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큰아이 민준이가 오기로 했다가 아이가 아프다고 못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단둘이 집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날은 집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손주들 소리에 두 사람 다 바빠졌고 웃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는 날은 집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영숙은 설거지를 했고 성호는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했습니다. 나이든 부부가 나오는 드라마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평생 곁에 있어줘서.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도 살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성호는 그 장면을 보다가 가슴이 뭔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는 언제부터 저런 말을 안 하게 됐을까? 저런 눈빛으로 서로를 못 보게 됐을까? 설거지를 마친 영숙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소파에 앉아서 서로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니, 뭐라고 말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면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또 포기하려다가 성호는 드라마 속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저 사람도 용기를 냈겠지. 결국 성호는 작게 불렀습니다. 여보. 영숙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왜요? 성호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아직도 부부잖아. 침묵. 영숙의 눈썹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말이야. 서로 가까이 지내야 하지 않겠어. 손도 잡고 이야기도 나누고 부부로서 가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성호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알아요, 알아. 그냥 좀 가까이 지냈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여요. 영숙이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창피하지도 않아요? 창피? 그 단어가 성호의 머릿속에서 한참 동안 맴돌았습니다. 내가 창피한 말을 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아내에게 가까이 있고 싶다고? 손을 잡고 싶다고? 부부로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창피한 일인가? 아니면 이 나이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건가? 성호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나 좀 쉴게.
그리고 거실 소파로 갔습니다. 이불을 꺼내 덮고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결혼하던 날 영숙은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성호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평생 웃게 해줘야지.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바람을 핀 적 없었고 한 번도 도박을 한 적 없었고 한 번도 폭력을 쓴 적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영숙의 눈은 더 이상 초승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바빠 보였고 성호를 볼 때 그 눈에는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귀찮음인지 지침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 성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성호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60대 부부 관계에 검색 결과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이 나이에 무슨 소리냐고 한 적 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늙지 않아요. 문제는 대화예요. 서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래요. 성호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 하나에 가슴에 쌓인 것들이 조금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슬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은 마음인데 왜 우리는 말을 못하는 걸까? 왜 부끄러운 일이 된 걸까? 그 당연한 마음이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성호는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성호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TV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 하지만 마음 안은 달랐습니다. 뭔가가 자꾸 그를 잡아당겼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봤을까? 그 마음이 지금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성호와 영숙이 처음 만난 것. 두 사람 모두 25살 때였습니다. 지인 소개였습니다. 성호는 당시 공장 영업직으로 막 입사한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때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종로의 한 찻집이었습니다. 성호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성호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이 앉으면서 웃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성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이 눈치를 챘는지 조금 웃었습니다. 차를 시키고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성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막히고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어색해지고 결국 영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성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저 원래 말이 없어서요. 영숙이 다시 웃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이 됐습니다. 말 없는 남자가 좋던데요? 저는 그 한마디에 성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1년을 사귀었습니다. 성호는 그 1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강변을 걸을 때 영숙이 성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영숙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성호는 그 온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뭔가 먹을 거 사줄 때 영숙이 오빠가 사줬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같이 쓰고 서 있었습니다. 성우가 영숙 쪽으로 우산을 기울이다 보니 자기는 어깨가 다 젖었습니다. 영숙이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오빠 어깨 다 젖었어요. 그리고 영숙이 성우 쪽으로 우산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집 앞에서 헤어지기 전에 영숙이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오빠 좋아. 먼저. 영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4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그 기억을 떠올리던 성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회사는 바빠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보니 영숙은 엄마가 되어 있었고 성우는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아빠와 엄마,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이 아빠, 지수 엄마. 그게 더 편했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집을 떠났고 성우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들도 없고 회사도 없고 바쁜 일상도 없고 그냥 서로 아직 부부인데 그게 이렇게 어색한 일이 됐습니다. 성우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첫째 민준이를 안고 있는 사진, 영숙의 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성우도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사진 속 자신을 한참 봤습니다. 그때도 말이 없었네. 웃는 얼굴이 어색했네.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눈빛이 살아있었구나. 성우는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성우는 동네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퇴직한 지 1년에서 3년 된 60 중후반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2번씩 동네 삼겹살 집에서 모입니다. 메뉴는 항상 삼겹살에 된장찌개, 소주 한두 병,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들. 이름도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황혼클럽. 물론 농담입니다. 오늘 모임에는 4명이 왔습니다. 성우, 최진수, 전직 중학교 교사, 63세, 박대한, 전직 건설회사 직원, 68세, 이문기, 전직 자영업자, 66세, 삼겹살이 노릇노릇 구워지고 소주잔이 한숨배 돌았습니다. 진수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요즘 집에서 뭐하냐? 대한이 웃었습니다. 뭐하긴. 아내 눈치 보지.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성우도 웃었습니다. 조금 쓴 웃음이었습니다. 문기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내가 캘리그라피 배우러 다니더라고. 나한테는 신경도 안 써. 저녁에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바로 누워버려.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게 어딨어. 우리 집은 아내가 아예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버렸어. 나 혼자 집에서 3일 동안 밥 해먹었다고. 또 웃음. 대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한테 우리 여행이나 한번 가자 했더니 당신이랑 둘이 여행 가느니 집에 있겠다고 하던데. 모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주가 2번째 병으로 넘어갈 무렵
진수가 소주를 한 잔 털어넣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근데 솔직히 물어봐도 돼? 뭐? 너희 아내랑 요즘 어때? 그러니까 진짜로. 잠시 침묵. 그 질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두 알았습니다. 대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그런 거 없어. 우리 집은 끝났어. 아내가 갱년기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 문기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나도 뭐라 할 수 없고. 성호는 조용히 소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진수를 봤습니다. 너는? 진수가 이상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아직 있어. 뭐? 진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떡해? 아내가 이해해줘? 진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말을 해. 말을? 응. 하고 싶은 말을 해. 그냥 솔직하게. 어색해도.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워도. 그냥 말을. 성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쉽냐? 진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어색했어. 아내가 뭐라 할까봐 두려웠어. 근데 말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부부란 게 말이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남자는 말이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있더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상한 게 아니야. 문제는 그걸 말하느냐 안 하느냐야. 그 말이 성호의 가슴 어디엔가 조용히 꽂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성호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길가에 편의점 불빛이 보이고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그러면 영숙도 이상하지 않은 나를 왜 이상하게 봤을까? 아니면 영숙이 이상하다고 한 게 아닌 걸까? 영숙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말한 걸까?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성호는 내렸습니다. 빗속을 걸으면서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말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성호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가서 내렸습니다. 비뇨기과 간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냥 집에 갈까? 별거 아닌데 왜 왔나? 한 5분을 서 있다가 결국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중년 남자도 있고 성호는 최대한 모자를 눌러쓰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잡지를 집었는데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무심코 곁눈질을 했습니다. 성호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자꾸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피하다고 했던 영숙의 말이 맞는 건지도 모른다. 30분쯤 기다리다가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성호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의사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상한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성호가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나이가 67인데요. 그런데 아내한테 그러니까 말이 또 막혔습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호가 결국 말했습니다. 아내랑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손도 잡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 이상의 것들도. 근데 아내가 이 나이에 창피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건지
의사가 잠시 성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병이 아닙니다. 성우가 놀라서 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욕구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줄어들 수는 있어요. 느려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서적인 연결, 가까이 있고 싶다는 마음, 손을 잡고 싶다는 마음, 그건 인간이라면 평생 느끼는 겁니다. 선생님, 완전히 정상입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는 창피하다고 할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부끄러워서가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감정 표현, 특히 그런 욕구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부끄럽고 불편하니까 창피하다는 말로 상황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내분도 어쩌면 그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을 수 있어요. 성우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문제는 욕구가 아닙니다. 문제는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상대방이 알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상대도 알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 말 안 해도 통하겠지. 그런데 사람은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그리운지 말해야 합니다. 성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걸 나약한 것이라고 배워온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하지만 말 안 하면 서로 멀어집니다. 오해가 쌓이고 거리가 생기고 어느 날 보면 옆에 있어도 남보다 더 멀어져 있어요. 말해보세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성우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도 처음부터 저랬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용기를 내서 잡은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꽃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국화꽃들이 보였습니다. 노란색, 흰색, 영숙이 좋아하는 색이 뭔지 몰랐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꽃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꽃 사러 오셨어요? 내 아내한테 줄 거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사모님이? 그게 잘 몰라서요. 꽃집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드릴까요? 제일 무난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작은 국화 한 다발. 성우는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아내에게 뭔가를 들고 가는 건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가 꽃을 들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꽃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게 뭐예요? 꽃. 왜요? 성우가 꽃을 내밀었습니다. 그냥 사고 싶었어. 영숙은 꽃을 받으면서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란 것도 같고 어색한 것도 같고 뭔가 흔들리는 것도 같고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영숙이 꽃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앉아서 영숙이 꽃병에 꽃을 꽂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꽃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영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식탁 앞에 앉아서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뒷모습을 40년 동안 봐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했구나. 많이 변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구나. 영숙이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영숙이 성우를 봤습니다. 왜요? 성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남자로 본 적 있어?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그냥 가족으로만 보는 줄 알았어. 아이들 아빠,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밥 먹고 잠자고 돈 버는 사람, 그냥 그거. 그런데 나는 여전히 당신이 내 아내야. 손 한번 잡고 싶고, 이야기 한번 나누고 싶고, 눈 마주치고 싶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왜 이렇게 어색해진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건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 영숙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알아. 창피한 것도 알아. 근데 말 안 하면 이대로 가는 것 같아서. 영숙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생각 없는 줄 알았어요. 성우가 놀라서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말을 안 했잖아요. 좋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손 잡고 싶다는 말도, 한 번도.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 원래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감정 표현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도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아니, 듣고 싶었는지 안 싶었는지도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돼서. 근데 그때는 적어도 당신이 나를 가족 이상으로 본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나도 그냥 생각했죠. 이게 우리 부부구나. 이제 다 끝난 거구나. 그러려니 하고 살아온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4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해줬더라면.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어. 부끄러웠다고요? 응. 남자가 그런 말하는 게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고 나도 그렇게 자랐어. 감정 표현하는 남자는 나약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성우가 손을 들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말하고 싶어. 그리고 천천히 영숙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영숙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다가 영숙이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영감. 응. 40년 동안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래. 영숙이 손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성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의 침묵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단한 드라마 같은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성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잘 잤어?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응. 당신은? 그게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산책을 같이 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 우리 민준이 어릴 때 닮았다. 영숙이 봤습니다. 그러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저렇게 뛰어다녔지. 기억해? 그때 민준이가 공원에서 미끄럼틀 타다가 떨어졌잖아. 영숙이 웃었습니다. 기억하죠. 당신이 얼마나 놀랐는지 119 불러야 하냐고 했잖아요. 성우도 웃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냐? 두 사람이 같이 웃었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좋아하는 꽃이 뭐야?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요? 그냥 몰라서. 영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라벤더요. 보라색. 라벤더. 응. 향기가 좋잖아요. 몰랐네. 영숙이 성우를 봤습니다. 당신이 물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성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네. 어느 저녁 영숙이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성우가 봤습니다. 평소였으면 모른 척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우가 말했습니다. 많이 슬퍼? 영숙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요. 성우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영숙 쪽으로 조금 몸을 돌렸습니다. 무슨 내용이야? 영숙이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우는 들었습니다. 잘 몰라도 그냥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영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어줄 줄 몰랐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리고 둘 다 웃었습니다. 성우는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늙은 건 맞아. 흰 머리카락도 생기고 무릎도 아프고 계단도 힘들고 맞아. 그건 사실이야. 아내가 듣습니다. 성우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끝난 건 아니야. 우리 아직 여기 있잖아.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웃고 이게 아직 있잖아. 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아직 부부니까.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마음까지 느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젊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말, 딱 한마디. 나 아직 당신 좋아. 그 말 한마디가 40년 결혼 생활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김성우가 깨달은 건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오래 잊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신 분 중에 지금 옆에 함께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한번 말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 당신 곁에 있어서 좋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40년치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 한번 해보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아니면 그냥 옆에서 손 한번.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성우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잠깐 영숙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숙. 그녀는 25에 결혼을 했습니다. 성우가 말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폭풍 같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첫 해, 성우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성우 아버지도 그랬어. 남자는 다 그래.
밖에서 열심히 하는 게 집에 잘하는 거야. 영숙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영숙은 바빠졌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고 지수가 태어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영숙은 자신이 엄마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라는 정체성보다 엄마라는 정체성이 더 컸습니다.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피곤하면 잠드는 그 패턴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민준이가 중학교에 갈 때쯤 영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성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을까? 아이들 학교 이야기, 돈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 그런 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가 좋았어? 요즘 뭐가 힘들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그런 이야기는 언제부터인가 없어졌습니다. 영숙은 성우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어. 나 당신이 그리워. 하지만 성우가 바쁘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곤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부담을 줄까봐.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말이 하고 싶은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은퇴를 했습니다. 영숙은 처음에 반가웠습니다. 이제 같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막상 성우가 집에 있으니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던 공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잔소리처럼 됐습니다. 양말, 화장실, 냉장고,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성우가 아직도 부부잖아 라고 했을 때 영숙은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몸도 늙었고 마음도 굳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창피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성우에게 상처가 됐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꽃을 사왔을 때 영숙은 그 꽃을 보면서 처음으로 울고 싶었습니다. 국화꽃 한 다발, 별거 아닌 꽃인데 그게 그렇게 오래됐구나. 성우가 나한테 뭔가를 사온 게. 영숙은 꽃병에 꽃을 꽂으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날 밤 성우가 나를 남자로 본 적 있어? 라고 했을 때 영숙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렵게 나왔겠구나. 40년 동안 이 사람도 하고 싶었겠구나. 그런데 나는 그냥 이제 다 끝난 줄만 알았지. 영숙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우의 손을 잡은 건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손이 고마웠습니다. 늦게라도 잡아줘서. 부부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묶인 관계?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면 서로를 아직도 남자와 여자로 볼 수 있는 두 사람? 성우와 영숙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부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하기 어려워도, 어색해도, 이미 늦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한 번 더 말을 꺼내는 사람들, 그 용기가 있는 사람들. 성우는 67에 그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낼 건가요? 오늘이어도 됩니다. 지금이어도 됩니다. 나이가 든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릴 뿐입니다. 다시 배우면 됩니다. 어색해도 됩니다. 처음 배우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오늘 한번 나 당신 곁에 있어서 좋아. 그 말 한마디 꼭 해보세요.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72세 남성. 저는 72세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45년이 됐습니다. 아내가 5년 전에 큰 수술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수술실에서 아내가 나왔을 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손 잡아줬어요? 응. 왜요? 저는 대답 못했습니다. 그냥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왜 더 일찍 잡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이야기 부산 68세 여성.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공간이 침범당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요즘 쓸모없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남편 등이 보였어요.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응? 당신 있어서 좋아.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그런 말을 한 게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고마워. 그 한마디가 4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 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65세 남성. 저는 아내에게 한 번도 사랑해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그런 말하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서 아내가 먼저 말하면 저는 그냥 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아내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면회를 가서 아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 좋아해요? 이 나이에, 이런 상황에 저는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응, 그게 다야?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랑해. 40년 만에 처음. 아내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 웃음이 그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결혼 상담 전문가에 따르면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 안해서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었다가 상처받을까봐, 물었다가 거절당할까봐, 물었다가 관계가 이상해질까봐. 그래서 안 묻습니다. 그리고 추측합니다.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 추측이 쌓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실제 상대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상대가 생깁니다. 그 상상 속 상대와 싸우고, 그 상상 속 상대에게 상처받고, 그 상상 속 상대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진짜 상대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물어보는 것, 말하는 것. 당신은 어때요? 나는 이게 필요해요. 나는 이게 그리워요. 그 말들이 부부를 살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대화는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나가고 은퇴를 하면 두 사람만 남습니다. 그때 대화가 없으면 그 집은 정말 외로운 곳이 됩니다. 같이 있는데 혼자인 곳,
그보다 외로운 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부가 하루에 20분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도 관계가 달라진다. 20분, 하루에 20분.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 20분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혼자 누워서 보냅니다. 그 20분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쓰면 됩니다. 오늘 어땠어? 뭐가 힘들었어? 뭐가 좋았어? 그 질문 하나가 20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해 봄, 성우와 영숙은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을 갔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들과 간 여행은 많았지만 둘만 간 건 신혼여행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장소는 경주였습니다. 영숙이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우가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예매하다가 못해서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세요? 잘 됐다. 전화를 끊으면서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잘 됐다. 진짜 잘 된 거다. 경주 가는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저거 예쁘다. 성우가 봤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잠시 뒤 성우가 말했습니다. 저거 보면 뭐 생각나? 영숙이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생각나요. 그날 벚꽃 폈거든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났어.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웃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찍어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서세요. 성우가 조금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숙이 잠깐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서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참 오래 걸렸네. 이 사진 한 장 찍는데. 하지만 찍었네. 결국 찍었네. 그리고 영숙도 그 사진을 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아이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프로필 사진 바꿨어요? 응. 경주 갔다 왔어. 둘이서요? 응. 와, 잘 됐다. 영숙이 그 메시지를 보고 또 웃었습니다. 여러분, 김성우와 박영숙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그냥 평범한 노부부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한 것은 하나입니다. 말했습니다. 못했던 말을, 부끄러운 말을, 어색한 말을 그냥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 곁에도 그 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이어도, 70이어도, 아니 80이어도 마음이 있다면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당신 곁에 있어서 좋아. 그 한마디 꼭 전해보세요. 오늘 이야기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오늘 익힌 이야기를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일까요? 아마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 멀리 있는 부모님, 오래된 친구, 아니면 먼저 떠나보낸 분?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오래 사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요? 감동받고, 울고, 웃고, 사랑하고, 표현하고, 그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나이가 몇이든 살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성우처럼 우리도 어쩌면 마음 안에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담고 삽니다. 무거운 짐처럼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말하는 것, 터놓는 것, 꺼내는 것.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 오늘 감동적인 이야기를 봤어. 그게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40년 만에, 30년 만에, 10년 만에 진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내일의 가장 좋은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솔직하지 못할까? 낯선 사람에게는 쉽게 말합니다. 버스에서 만난 노인에게 어디 가세요? 물어보고 식당에서 만난 아주머니에게 오늘 뭐가 맛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런데 40년을 같이 산 사람에게는 오늘 어땠어? 뭐가 힘들었어?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장 많이 기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기대가 없으니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절당하면 너무 아파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어집니다. 역설입니다. 가장 상처받기 싫어서 말 안 했더니 결국 가장 큰 상처가 생겨버리는 그 역설. 김성호의 이야기가 그 역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역설을 깨는 방법도 보여줍니다. 그냥 말하는 것, 어색해도, 두려워도, 거절당할 것 같아도 그냥 말하는 것,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오늘, 지금 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곁에 있어서 좋아.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